네, 진행해 주십시오. 네. 네, 이번 저희 프로젝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또 성공적인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서 같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생각보다도 이렇게 또 이론넷에서 또 취재도 와주시고 네, 좋은 결과로 이번 간담회도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원 기관별 사업 소개가 있겠습니다. 그 지역 지원 기관에서 준비하신 사업 소개 자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강동구 함께 강동 혹시 오셨나요? 아, 네. 저희가 오늘 이 자리가 다양한 지역 지원 기관에 어떠한 사업들이 있는지를 좀 보고요. 사실은 협업체들과 사회적 경제가 협력하는 거지만 저희가 또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또 다른 협업체와 또 다른 협업체가 같이 협력하는 것도 저희가 또 다른 시너지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소개 자리는 이 우리 지역 지원 기관에 어떠한 협업체들이 활동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좀 같이 이야기 나눠주시면 저희가 다른 지역 기관도 참고가 될 것 같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 제공해 주셨죠. 네.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영등포구부터 네. 네, 저희부터 하겠습니다. 이게 그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는 거죠? 아, 네. 잘 보이지는 않는데요. 네네. 아, 그러셨어요? 아, 네. 네. 아, 이게 왔던데요? 네. 일단 알겠습니다. 저희는 선유도 공원이 있는 그 선유도 9호선 선유도역에 있는 양평 이동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주말에랑 평일에 이제 선유도 공원에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거의 다 공원 왔다가 다 그대로 빠져나가세요. 그러니까 뭐 당산으로 가시거나 홍대 쪽으로 넘어가시거나 그러니까 양평 이동에 어떻게 보면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고민을 하다가 이제 좀 어떻게 좀 골목골목으로 들어오셔서 좀 소비를 하고 가실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면서 저희 한 39개 정도 가게들이 선유랑이라는 모임을 하고 있고요. 소상공인들이.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와드지에 올려가지고 선유랑 괭이랑이라고 하는 그런 고양이 축제를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고양이 축제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셨고 또 스탬프 투어를 하면서 그 골목 구석구석 돌아보시면서 아, 이 동네에 이런 가게와 이런 공방들이 되게 많이 있구나. 이제 이런 걸 알리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미 활성화 좀 어떻게 보면 모임이 활성화되어 있는 그래서 활성화 저희는 지역이고요. 근데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좀 선유랑이 협동조합이나 이런 게 좀 지속 가능한 그런 형태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참가를 했고요. 그리고 저희 외에 또 이제 당산 쪽하고 이제 다른 비활성화 지역 한 3군데 정도를 저희가 발굴해서 진행을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활성화 지역 중에 당산동 같은 경우는 본호부 씨 대표님께서 저 영등포 같은 경우는 이제 컨소시엄으로 해서요. 영등포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랑 사회적 기업 본호보시랑 이제 온동네 협동조합으로 이렇게 컨소시엄에서 이 사업을 지원하게 됐고요. 대표 지원 기관으로 이제 온동네 협동조합이 이제 전체적인 네트워크와 운영 부분을 맡고 그리고 이제 양평 이동 쪽에 이제 그 활성화된 지역을 더 활성화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을 맡았고 이제 물레 지역과 당산 영등포의 당산 지역은 이제 본호보시가 운영하게 되었는데 이제 저희가 운영하는 그 이번에 이제 사업적으로 하는 부분은 지역의 골목 상권이 좀 활성화가 되려면 되게 여러 가지 방편이 많이 필요한데 이 사업을 통해서 활성화가 바로 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해요. 대신에 어떤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 중에 어떤 기반을 마련할까를 이제 봤을 때 일단은 서포트해 줄 수 있는 어떤 사람들의 그 이용 경로나 이런 부분들을 좀 발견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이번에 이제 코로나가 이제 생기면서 외부에 많이 못 가는 사람들이 동네에서 소비를 많이 하는 형태가 생겼는데 막상 우리 동네에 어떤 가게들이 있는지
어떻게 이용해야 될지에 대한 그 상상력이 좀 부족하고 정보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이제 당산과 물레 지역은 저희가 그런 가게들을 섭외를 하고 이제 직접 경로를 채택을 해서 이용할 수 있게끔 이제 서포터즈를 모집 중이에요. 그래서 지금 내일 모레까지 이제 모집 중인데, 그래서 당산 지역 10명, 물레 지역 10명인데 지금 지원자들이 한 230명 정도가 돼가지고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구나 이런 방편이. 그래서 앞으로 이런 서포터즈를 활용해서 골목을 활성화시키고 골목 상권을 소개하는 그런 쪽으로 이제 저희가 좀 역할을 맡아서 진행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오신다고 했던 분들이 이제 못 오시는 것도 있고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좀 오늘 상황이 복잡하고 이게 또 녹화가 돼서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금 따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마이크를 쓰기 때문에 하울링이 있습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들어오신 분이 강동에 강동 맨 첫 번에 있습니다. 연결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오후에 저희가 그 상영회 일정이 또 있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온라인으로 좀 신청을 해서 만나뵙게 되었고요. 일단 뭐 사업, 과정이나 이런 거는 이미 다 비슷할 것 같아서 자료에는 인수나 설명드리지 않고 협약체 소개 위주로 말씀드리면, 저희는 이제 2017년도부터 계속 진행되었던 빵집 사장님들을 위주로 좀 공동배송 시스템도 계속 만들고 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제 사업을 시작하면서 또 추가로 빵집들이 좀 한 군데가 더 폐업을 한 상황이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예산 사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제한적인 상황이고요. 애초에 지금 계획되어 있던 구분다리 시장 단창 가게 팀들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서 그 단창 구독 쪽으로 해서 저희가 배송을 지금 좀 마케팅도 하고 해서 지금 시작하려고 하는 예정이고요. 그 외에도 이제 원초 계획은 없었지만 이제 공방이라고 해서 강동구에 공방이 굉장히 많은데 네트워킹되어 있는 12개 업체 중에 그 실제로 할 만하신 분들 한 5분을 추려서 저희가 그 코로나19로 오프라인 위주의 그 수업을 못 하시는 분들에게 온라인으로 좀 강의를 좀 촬영하시고 지속적으로 온라인 수업을 좀 할 수 있도록 유튜브 채널 개설을 하고 이제 같이 홍보하는 방안을 같이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뭐 자전거 거리라든지 청소년 자전거 거리라든지 아니면 암사동에 있는 가죽 공장들 장인분들 브랜드 하는 작업 등은 좀 시간이 많이 촉박하긴 한데 현장회를 진행해서 좀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선파에 지금 이 사업을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사업체분들이 단창 쪽이랑 그다음에 가락시장 쪽에 구성이 된다면 저희가 또 추가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끝나셨나요? 마치셨어요? 다 마치셨어요? 마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사전에 이 지금 소개 자료는 이런 곤란한 사정으로 카카오톡으로 미리 보냈으니 보시고요. 대표님들에게 가셨으니까 코디 분들은 확인하시도록 다시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네, 마포 소개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넘겨주시면은요, 지역 안에 기존에 이제 마포는 뭐 사회적 경제나 지역의 골목 가게들 중심으로 공동체 화폐 운동들이 좀 시도가 되었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경제 네트워크 모아와 또 저희 센터가 지역의 사경 조직들과 함께 지역 안에 있는 로컬 컨텐츠들을 이제 조직화하고 했던 이제 마포만보라는 그 사업을 통해서 만났던 지역 안에 이제 발굴된 기소상공인들, 그리고 이 사업을 통해서 또 함께 추가적으로 만나게 될 상인들에 대해서
현재 전 페이지 보시면 협업체 조직화하는 과정들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새로운 만남이라기보다는 이제 기존에 만남을 해왔던 분들이 사회적 경제라는 틀거리 속에서 어떻게 만나서 우리가 협업할 수 있을 것인지, 또 어떻게 사회적 가치를 공동으로 이제 실천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간담회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저희는 지역 주체들 대상으로 이제 소상공인들이 진행하시는 어려움들이 무엇인지, 또 그 과정에서 사회적 경제와 어떻게 만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지역 조사 진행을 이제 시작을 해서 조사를 통해서 먼저 만나고 있고요. 그 조사 과정에서 발굴된 욕구들, 그리고 저희가 기존에 파악한 것들을 기반으로 저희는 10개 협업체, 제 너무 많이 한 것 같은데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10개 협업체를 저희는 계획을 하고 있고요. 10개 협업체 안에서 공동의 프로젝트들을 좀 발굴하고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10개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저희도 주로 성산, 망원, 서교처럼 마포의 이제 서쪽에 있는 지역들 중심으로 골목마다 지역에 있는 그 기존의 전통시장 혹은 기존 가게들과 함께 이제 어떻게 사회적 경제 조직들을 결합할까라는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6개의 그 골목들을 발굴하고 4개의 특화들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특화 사례로는 로컬 여행과 관련된 가게 업체들, 그리고 공방 핸드메이드와 관련된 가게들, 그리고 골목 서점들, 그쵸, 독립 서점 포함해서 골목 서점들, 그리고 하나 더 보는 것이 마을 카페들이라고 해서 이제 4개 정도의 특화 골목을 조성을 하고, 나머지는 여기 언급된 것처럼 성산, 망원, 서교, 연남 인근에 있는 이제 가게들 중심 조직화할 예정입니다. 뭐 예를 들면 연남동에 있는 이제 작은 꽃집들이 꽃집 중심으로 하여서 지금 다 어려우시잖아요, 특히. 그러면서 같이 좀 격려하고 지역을 활성화할 수 있는 릴레이 이제 뭐 투어 이벤트 같은 것들을 좀 기획하고 계시고, 서교동 인근으로 먹거리 중심의 골목 가게들이 같이 비건이라는 것을 기반으로 하는 이제 것들, 뭐 이런 사례들을 지금 계속 발굴하고 진행을 하고 있고, 저희는 이 과정에서 이왕이면 지역에 있는 지역 화폐, 뭐 공동체 소비 이런 부분들이랑 공동체의 가치들을 좀 같이 녹여서 진행을 하고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 네,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은 중구로 넘어가서요. 네, 파인트리의 코디님. 저희 중구에서 왔습니다. 앉아서 하겠습니다. 저희 중구에서 왔고, 중구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중구는 지금 우리가 남산타워를 기준으로 좌측과 우측으로 나뉘는데, 우측 같은 경우는 이제 명동, 회원동, 우리가 사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데 관광객들이 많은 지역이라서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타격을 굉장히 많이 받은 우리나라 1번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좌측으로는 이제 필동부터 시작해서 쌍림동, 이제 등등 여러 가지 그 장충동, 우리가 알고 있는 동국대 옆에 이제 가구들이 많습니다. 그쪽은 원래 이제 학생들이 많은 지역인데 대학로라서 역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원래 상권들 족발 시장이 다 죽어가지고 그 근교에 원래 배송 시스템이 없어요. 다 요기요나 이런 걸로만 했는데 지역 배송 부분을 이제 그 좌측으로다가 쌍림동, 우리가 저기 장충동 등을 생각하고 있고요. 오른쪽 우리가 지금 명동, 회원동 쪽은 게스트하우스촌이 또 많이 있어서 게스트하우스와 여기 재미로라고 불리는 캐릭터 존이 있습니다. 양 쌍방향으로 나눴는데 저희의 핵심은 이제 캐릭터를 이용한 굿즈 마을로 만들어서 요즘에 밈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거리를 만들자. 지금 현재는 그 말레이시안부터 중국인, 원래 일본 사람들이 많이 오는 중구 회원동이 이제 외국인들이 찾아올 수 있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 수 없을까 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회원동하고 명동 같은 경우는 원래 상인회가 없었어요. 근데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서 중구, 명동 상인회가 어저께 발족을 그 성황리에 했고 중구 청장님도 와서 축하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번 프로그램에 그 좀 지대한 업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좌측으로 이제 장충동부터 시작되는 곳은 이제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이 꼭 나오지 않아도 배송을 해서 먹을 수 있을까, 이 지역 상권을 살릴 수 있을까 해서 많은 공동 배송 물류 시스템을 지금 구축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간단하게 저는 그 오늘 와서 다른 동들은 도대체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지 좀 많이 듣고 싶었고요. 그 다음 발표하신 분들은 저희 같이 좀 재밌는 거 혹시 있으신지, 저 아이디어 얻고자 왔거든요. 그래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구에는 2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함에 서 팀장님께서
네, 안녕하세요. 저 유한책임회사 더함의 서선영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3차로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원래 중구가 선정이 되어 있었는데 명동의 특수성상 조금 다른 방식이라고 돼서 이제 선정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명동에 없었던 컨텐츠들을 코로나 시대에 비어 있는 공실 공간에 좀 불러 모아서 이런 거를 실험해 보자라는 목적으로 좀 시작을 했고요. 명동에서 장사를 오랫동안 하셨던 분들도 좀 오셨고 셀러로 저희가 이제 그래서 팝업으로 마켓을 운영을 하는 게 공동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한 16팀 셀러분들이 오셨고 거기 안에서 협업체 3개 유사한 브랜드 아이템들로 3개를 선정을 해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전체 공동 사업은 이제 공동 마켓을 10월 26일부터 11월 30일까지 운영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저희가 공간을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이분들이 그 한 달에서 일주일 정도 넘는 기간 동안에 여기서 실제로 영업 행위를 이제 해보시면서 판매를 해보시는 걸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거 플러스 협업체별로 미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요. 명동에서 장사를 예전에 해봤거나 또는 처음 해보는 분들끼리 네트워크를 통해서 명동에서 앞으로도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거나 커뮤니티 방식의 비즈니스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는 걸 저희가 좀 도와드리고 이런 프로그램으로 미더 프로그램을 이번 주 월요일부터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실험적으로 해보는 것 같아요. 저희는 지금 다른 곳들은 이미 골목 상권에 있는 소상공인 분들의 협의체가 모여서 좀 더 되게 좀 더 뭐라 그래야지 그럴듯한 사업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는 명동이라는 곳이 너무 중국인, 일본인 관광객들 대상의 상업 공간들만 있었다가 그것이 빠지고 난 빈자리에 내국인들이 좀 찾을 수 있는 컨텐츠가 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셀러분들을 모집을 해본 거고 실제로 지난주 일주일 동안 마켓을 운영했을 때 1,000명 정도 넘게 오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구매도 이루어졌었고 그래서 앞으로 한 달 동안 참여하시는 분들이랑 같이 좀 마켓을 잘 운영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무튼 동네 지속 가능성을 고민하는 동네발전소 협동조합입니다. 저희는 이제 양천구에서 이제 골목을 활성화시키겠다라는 미션으로 만들어진 협동조합이면서 마을 기업인데요. 저희가 이제 양천구는 지역적 이제 배경으로 목동이랑 비목동이 이렇게 나눠져서 지역 격차가 되게 심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요즘 뭐 교통도 발달을 하다 보니까 이제 비목동 지역 주민들이 어떤 목동의 대규모 상권을 주로 이용해서 이제 다른 어떤 골목 상권들이 되게 많이 쇠퇴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양천구가 좀 지역적으로 그 근처에 김포공항이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월 135동 지역이 이제 항공기 소음 피해 지역이어서 이제 지역이 전체적으로 좀 고령화되고 이제 쇠퇴하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서 이제 소상공인분들을 좀 다 같이 규합해서 뭔가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게 없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한 6년 차 이제 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지역 컨텐츠를 만들면서 뭐 축제도 하고 매거진도 내고 이런 것들을 했었었는데 이제 소상공인분들은 아무래도 좀 경제적인 가치가 좀 더 크시다 보니까 좀 커뮤니티성보다는 뭔가 실질적인 것들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좀 공동 브랜드나 공동 마케팅 이제 이런 중심으로 조금 좀 경제적인 가치도 같이 좀 창출해보자 이렇게 좀 구성을 했고요. 그래서 뭐 항공기 소음 피해 지역의 전통시장 그리고 지역적 특징으로 거기 이제 그 가방을 제조하는 소공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과 같이 뭔가 가방 이제 공동 브랜드를 개발하고 네. 그리고 또 양천구가 그 교육 좀 도시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또 학원가들이 있는데 최근 또 코로나로 인해서 뭔가 오프라인에서 모이지 못하다 보니까 되게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좀 뭐 키트라던가 이제 이런 상품들을 만들어서 좀 실질적인 좀 수익을 만들고자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도시재생 지역에서는 또 뭐 지속 가능한 어떤 공간을 조성하려고 뭐 공동 자산화라던가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송파구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만미랜서라고 하는 송파구 소재 사회적 기업인데요. 이제 저희는 조금 지원하는 프로젝트 협업체는 3개 정도거든요. 그리고 저희 회사 자체는 이제 ICT 기반으로 자체 솔루션이나 기술 기반이 조금 있어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뭔가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좀 위기에 처한 사회적 경제 조직 중심으로 논의하다가 우리 이 정보를 좀 알게 됐고 조금 의기투합해서 이 O2O로 골목 상권의 문화적, 역사적 송파구 지역 상권과 연계해서 한번 비즈니스 모델을 이번에 한번 좀 전환점을 만들어 보자라고 시작을 하게 됐고 저희가 지원 기관을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활성화 상권과 준활성화로 돼 있지만 사실은 조금 저희 생각에는 특성화 쪽에 좀 테마적인 그런 부분은 경제권역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욕심이 조금 있고요. 첫 번째는 가락시장이 국내에서 굉장히 제일 큰 그 도매와 지금은 이제 소매까지 해서 여러 위락시설까지 아주 큰 상권인데 그 인근에 우리나라에서 또 가장 큰 아파트 옛날에 가락 시형 아파트 단지라고 있는데 거기에 한 단지만 6만 명 정도가 거주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인근에 올림픽 아파트촌이 있는데 대체로는 부촌도 있고 또 인근으로는 또 아주 또 낙후된 지역이 같이 있습니다. 송파구 자체는 67만 명으로 서울에서 제일 큰데 여기는 그 인근 지역 상권의 아파트 주민들이 신선하고 그 다음에 또 아주 그 2-3시간 거리에 저희가 이제 뭐 인구 통계학적으로 조금 조사를 해본 결과 은퇴하신 분들도 많이 거주하시고 해서 주부와 노인분들이 2시간 정도로 친환경 자전거나 전동차를 가지고 배달을 지역 주민이 라이더가 될 수 있는 그리고 그 아파트 주민들이 직접 그 가락시장몰에 소상공인 조직들하고 연계해서 라이브로 뭔가 스토리텔링으로 프로슈머로 참여할 수 있는 주민 참여형 그런 배달앱 구축으로 지역 경제를 좀 활성화해보자 이런 프로젝트가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두 번째는 송파구가 고대 백제의 그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초고왕 천년 역사인데 방이동부터 일제시대 때 한 100여 기의 왕릉터가 많이 소실이 됐고 지금 딱 한 서너 개 남아 있는데 그 일대를 문화 역사를 게임 형태로 진로 체험으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러면서 거기에 요식 업종과 그다음에 뭐 여러 편의점이나 이런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투어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자라는 걸로 지금 홍보 마케팅 컨셉으로 잡아서 테마 프로그램에 앱을 활용할 수 있는 걸로 잡았고요. 세 번째는 마천동이라고 가장 낙후된 지역인데 여기는 기존에 송파구청에서 운영 그 임대해서 도와주고 있는 송사장이라고 하는 오프라인 마켓이 있거든요. 그 마켓의 제조, 공방 이런 그 사회적 경제 조직과 인근의 그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일종의 플리마켓 아나바다 장터를 이제 서로 교환 마켓으로 구성할 수 있는 라이브 주문 그거를 하는 걸로 해서 3개 정도를 지금 하고 있는데 제일 어려운 점은
일단 소통하는 게 저는 제일 좀 지금 그걸 좀 아이디어를 좀 얻어갔으면 하는 생각이 조금 있고요. 그 이제 소통을 뭔가 규격화해서 뭔가 요청을 드리고 뭔가 이렇게 그 문서 위주로 안 하면서 이제 그분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거를 좀 주도성 동기부여가 됐으면 좋겠는데 자꾸 저희가 주도가 되는 것처럼 이상하게 초기 스타트가 자꾸 그렇게 되는 경향적인 게 자꾸 있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지금 그것 때문에 이제 그래서 두 번째 백제 프로젝트는 한번 마음껏 그 지금 공론화하고 공감하는 과정에 너무 시간을 많이 끌고 있어서 마음은 조급한데 이 방식 말고 저희가 제시한 틀 말고 새로운 아이디어로 소상공인 분들까지 참여해서 간담회를 좀 해봤는데 정리가 안 돼요. 그래서 그래서 다른 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조금 많이 좀 배워갔으면 하는 생각으로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중랑구 발표하는 김대영이라고 합니다. 처음에 저희 그 이희정 대표님이 저에게 이 사업 제안을 요청을 하셨을 때 제가 이제 상당히 그 두려운 마음이 있었는데 그런 이유가 이게 사업 기간이 너무 짧았기 때문에 시행하기에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과연 어떤 성과를 낼 수 있을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1차 때부터 이 사업 계획서를 봤는데 신청은 3차 때 했습니다. 누군가는 하겠지 기다리고 있었는데 중랑구는 사회적 경제에 대한 그런 생태계 조성이 너무 미약했기 때문에 누구도 안 신청하시더라고요. 결국에는 이제 이희정 대표님과 저와 신청을 했는데 이 사업의 제가 큰 대략적인 목표는 중랑구 내에 있는 사회적 경제 생태계를 활성화시키면서 두 번째는 골목 상권과 그 지역 상권의 어떤 유기적인 그 결성을 하기 위해서 사업 계획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 저희가 이제 올해 그 2018년도부터 원래는 소상공인 100명 이상이 모이거나 아니면은 음식점 50% 미만인 경우에는 원래 전통시장 및 상점가 특별법에 의해서 그건 전통시장이나 상점가로 지정이 가능했으나 그 50%라는 음식점 기준 때문에 유통산업법 때문에 계속해서 지지부진하다가 올해 개정이 돼서 30개 이상의 상점이 뭉치면 골목 상점가로 등재될 수 있는 법령이 개정이 되었고 그 법령을 기준을 바탕으로 저희 지역에 있는 그야말로 비인정 시장인 한마음 상인회라는 곳을 이제 인정 시장으로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를 결성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저희 중랑구는 다양한 그 도시재생 사업이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굉장히 이거에 대해서 불안해하시는 요인이 뭐였냐면은 과연 그 도시재생 사업단이 과연 주민의 대표가 될 수 있냐라는 대표성에 대해서 의구심을 되게 많이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사업을 할 때 퍼실레이터를 투입을 해서 주민들하고 이제 그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청년층에서는 가장 문제가 됐던 게 마땅한 공간이 없다. 공간은 많은데 그들이 이제 저녁에 퇴근하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공무원들이 다 문 닫고 문 닫아놓고 일요일 날 토요일 날 문 닫아놓고 그렇게 나가더라.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그들이 유휴 시간에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마련해드는 그런 상권을 만들어 보자. 그 두 번째로는 이제 그 배달 이슈가 있었는데 원래는 저희가 이제 배달의 민족 말고 뭐 그런 것들 말고 그 제로 배달 시스템이 있는데 제로 배달이 되게 한 12개 정도의 상점 그 업체가 입점이 했기 때문에 상인들이 그거를 등록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시스템도 다 개별적으로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구축해주는 시스템과 더불어 저희가 이제 그 고민했던 부분은 뭐였냐면 과연 플랫폼은 되게 많이 발전하는데 그 배달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그거를 조달을 할 것이냐. 배달비는 언젠가는 지금 계속해서 배달 파업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사회적 경제 수준에서 풀어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사례를 보고서 이제 그 어떤 거였냐면은 이제 포인터라는 그 시스템이 있는데 지정하는 지점까지 포인터가 그 마을 그러니까 그 지역을 그 일정 구역을 담당하시는데 이 포인터는 이제 일정의 그 여성입니다. 이제 경력 단절 여성이라든지 유휴 시간을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여성이 담당을 하시고 그 지역까지 포인터가 이제 물건을 배송해주면 포인터가 이제 본인이 담당하는 지역을 배송을 해주는 이런 시스템을 한번 그 도보 근거리 배송 시스템을 한번 구축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저희 협업하고 있는 지역의 동장님들하고 우선은 모임을 해서 그걸 이제 구축을 하려고 하고 있고 마지막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회적 경제 이제 저희가 이제 연합회 저희 네트워크와 중랑구에는 없기 때문에 이 사업을 통해서 올해 이제 협동조합 기본법이 변경이 됐기 때문에 이제 이종 협동조합 연합회가 설립이 가능해서 저희가 그거를 이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강서구에서 왔고요. 사회적 경제 지원 센터를 이제 하고 있는 협의회에서 왔습니다. 저희는 크게 3개의 지역과 3개의 업종 중심으로 이제 빌리지 팩토리를 만들고 협의체를 구성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이제 첫 번째 지역은 이제 공항동, 이 공항은 이제 김포공항, 송정역 인근에 이제 활성화된 지역인데 상권이 좀 쇠퇴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있는 이제 저희는 외식업 위주로 이제 이 협의체를 구성을 하고요. 이제 뭐 공동으로 뭐 레시피를 개발하고 혹은 이런 중복 투자를 조율하고 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이제 하는 것으로 목표를 하고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화곡동에 이제 유통 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활 사업단에 위치해 있는 센터를 중심으로 이제 자활 기업 혹은 이제 여러 가지 강서구 내에 소규모 유통 제조를 하고 있는 이제 업종에 있는 분들이 함께 이제 협의체를 구성을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이제 마지막 3번째 지역은 이제 교육과 관련된 이제 협의체를 구상을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강서구의 교육과 관련해서 이제 공방들이 좀 몇 군데가 있는데 이제 코로나 상황에 의거해서 이제 저희가 온라인으로 뭔가 이제 교육을 하거나 진행하는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소상공인 분들은 이런 콘텐츠를 제작을 하는 부분이 좀 부족하거나 아직 체계들이 만들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지원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3차 때 이 지원 사업이 선정되다 보니 이제 협의체를 구성을 확정을 했고 이제 한 달 동안 열심히 달려가야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업을 저희가 사회적 경제 기업을 지원하는 중간 조직에서 맡고 있기 때문에 이 단기간 한 달 동안 지원이 아니라 좀 장기적으로 이 협의체를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고 추후에 이제 센터 사업으로도 이 협의체를 지속으로 지원을 하는 것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히 저희가 이제 다 마찬가지지만 상생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목표로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관악구에서 지역을 맡은 다수배 송수연입니다. 저희는 1차적으로 1차에서 비슷하게 아마 같이 면접에서 뵀던 것 같은데요. 1차에서 준비했던 것은 5개 권역에 사실은 이제 각각의 다른 상권, 다른 지역에서도 모두의 특색을 나타내려고 하다 보니까 저는 그러니까 골목 상권 전체에 구브랜드가 필요하다고 사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구브랜드를 강조하려고 하는 걸로 막 1차 때 밀어붙이다가 떨어졌습니다. 그것 말고 더 세분화해서 아주 그 실핏줄 있는데 뭔가 하는 걸 보여줘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2차 때는 약간 튕기고 안 했습니다. 그랬더니 왜 안 하냐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3차 때 다시 준비를 해서 했는데
근데 이제 이걸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 이 서울 사경이 무엇을 원하시는 건지, 이제 실제로 앞으로 확장돼 있는 이제 골목 상권 활성화 사업, 이걸 결국은 지역의 가장 낮은 상권이 살아야 미세 혈관과 같이 해서 그 큰 경제가 부흥이 되는 거고, 또 구도심, 이제 지금 뭐 재개발이든 도시 재생이든 하고는 있지만 그것도 굉장히 큰 문제 아닌 문제의 현안 속에서 이것과 사회적 경제를 어떻게 어레인지를 할 것인가에 대한 굉장히 무거운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걸 저희 구는 지역기관이 하지 않으셨어요. 이유는 짧은 기간 동안 어떻게 성과를 낼 것인지에 대한 그런데 네가 어떻게 해? 뭐 이런 거. 근데 또 이걸 안 하면 우리 구가 이런 뭐 혜택 아닌 혜택, 또 제가 아니더라도 제 주변에 있는 다른 사회적 경제와 어레인지 할 수 있는 뭐라고 할까, 연합적인 이 고리가 없어질 것 같아서 능력은 안 되는데 일단은 예, 잘해 보겠다고 해서 잡았고, 근데 이걸 구성하면서 생각해 봤던 것들 중에 하나는 저희는 어레인지를 3개의 상권을 함께 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 상권 내서 관이 생각하는 방향, 왜냐하면 이게 결국은 저희는 어레인지에서 작은 사업을 시작하지만 이게 이후에는 서울시 상권 활성화 사업과 육성 사업과 다 같이 넘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큰 그림의 가장 밑그림은 같이 그리고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어레인지가 돼야 그 다음 사업까지 연계를 해서 뭔가 고리가 만들어지고, 그 실제로 사실 지금 이걸로는 저희는 노가다입니다. 솔직한 말로는 정말 아까도 그 주민과의 소통이나 또는 상권과의 소통, 정말 발품 팔아야 하고요, 막막하고요. 누구를 찾아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은 하루하루 헤매봤지만 따뜻한 그렇다고 우리가 막 되게 뭐 많아가지고 뭘 드릴게요 이럴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 사업의 초창기에 어레인지 하게 된 이유들 중에 하나는 기존에 이 상권 활성화를 하셨던 어떤 그 뭐라고 할까, 상인회 회장님이 너무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상인들은 돈이 곧 시간인데 우리가 그 시간을 버려가면서 뭔가 하는 것, 그리고 그 주체가 아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힘드니 저보고 또는 사회적 경제의 이런 주체들이 조금 움직여주면 굉장히 고맙겠다고 해서 찾아서 이제 이걸 하게 된 연결고리가 됐고, 근데 지금은 저는 그래요. 관악구의 예를 들면 구와 그다음에 저희 지원기관과 그다음에 사회적 경제가 함께 손잡아야 하는데 상인회도 조직해야 되고 또 여기도 손잡을 뭔가 협의기구를 하나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이 사이에 뭔가 원탁 테이블을 하나 만들면 나중에는 이 연결만, 그러니까 그 외의 골목시장이든 상권들은 그 협의체와 연결만 시키면 좀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되면 상인들 입장에서는 힘이 든데, 저도 요번에 그 코로나 시기에 사실 몇 번 울었습니다. 너무 힘든데 기업을 하기에 누구 보고 가서 울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지금의 소상공인이 그런 기분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들끼리는 뭉칠 수도 없고 각계적으로 알아서 살아남아야 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진짜 상권을 돌아보시면 빈 가게들 너무 많고요. 어쩔 수 없어서 연 가게들 너무 많고요. 1명, 2명 앉아 있는데 그냥 주인이 어디 가서 남의 집 가서 일하는 비굴함을 하지 않으시겠다고 지키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그런 도와드리는 마음으로 그분들의 연합회와 그다음에 우리가 보통 컨설팅을 하거나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은 또 광역 범위에 지원할 수 있는 무언가를 되게 사업을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 연결과 그다음에 관내 소상공인 활성화과나 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사회적 경제의 대표님들, 또 이것에 관심이 있거나 어레인지가 가능한 뭐 허브센터의 센터장님부터 시작해서 이런 협의체 하나만 있으면 서로 토론을 하면 각자에 있는 부분에서 뭔가 줄 수 있는 것들을 해결할, 즉 다시 말하면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뭔가 고리를 충분히 만들어 줄 수 있겠다는 생각에 그게 제일 급하다고 저는 일단은 생각해요. 근데 결국은 이거의 결과는 막 이벤트하고 약간은 그죠, 뭔가를 해가지고 뭐 했다라는 막 사진이랑 뭐랑 하는 것이 필요해서 저는 사실 앞에 있는 그것만 해도 되게 바쁠 것 같은데 뒤에 있는 그 자잘한 노가다를 어떻게 해야 할지 사실은 되게 힘드시죠. 막막하시죠. 아마 다 비슷한 고민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이걸 형식만으로 두고 그냥 우리 했어요라고 하자면 못할 건 없어요.
뭔지 아시죠? 근데 그렇게 하면 결국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거거든요. 근데 한 명 한 명을 만나서 사회적 경제 뭐 대표님들 만나서 지금은 아무것도 못 드리는데요. 같이 해봐요. 그다음에 뭐 관을 찾아가서 근데 정말 하루에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시간이라고 하는 비용이 이렇게 작은지 처음 알았습니다. 예, 근데 이게 짧은 시간 동안 하는 것에 대한 공포심 하루하루 가는 게 너무 무섭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카톡방에 같이 계시는 선생님들이 좀 공통의 사실 다 같은 고민을 갖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세요. 막막함도 비슷할 거고요. 막히는 것도 비슷할 거고요. 그다음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각자 사회적 기업이든 그 지역의 사회적 경제에서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예산을 쓸 땐가 뭐 할 때들 뭐 이런 거 있는데 도움 주실 분 혹시 인터넷에서 밤새 혼자 찾아봐야 별로 찾을 수 없어요. 막상 이 안에서 찾으면 우리도 그런 비슷한 것들 했는데 여기서 했더니 되게 좋았다. 그렇게 해서 서로 자기 동네뿐만 아니라 좀 더 큰 연결체, 사회적 경제에 좀 더 큰 연결체를 만들면 확장 가능하고 그리고 향후에 다른 그 다음에 우리가 좀 돈으로 얘기하면 7천만 원짜리 사업, 30억짜리 사업 갔을 때도 우리가 멤버십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주체에게 누구보다도 연대와 담보라는 말이 쉬울 거예요. 담보를 가진 어떤 조직체에게 그 다음에 일들을 맡기는 건 좀 더 쉽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다 함께 화이팅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이 너무 많았습니다. 저희가 이제 광역 지원 기관인데요. 지역 기관처럼 저희도 12개의 협업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영심 연구원님이 말씀해 주실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상상우리의 강영심입니다. 저는 이제 저희 광역지원기관의 역할 중에 협업체 지원 역할을 맡았는데 아까 앞에서 발표해 주신 지역 지원기관들과는 저희는 달리 서울시 전역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서 협업체를 받다 보니 지금 이때까지 발표해 주신 지역 지원기관의 그런 어떤 지역 자원의 특수성을 활용한 협업체들의 구성이라던가 이런 건 없지만 그래도 대신 되게 다양한 협업체들이 저희와 함께 하게 됐습니다. 저희 협업체들 좀 소개해드리면 동네방네 협동조합은 뭐 많이들 아실 거고 아까 발표했던 보틀 팩토리 같은 경우도 저희랑 이번에 같이 함께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리드하는 협업체들도 있고 그리고 또 사회적 경제 여러 가지 조직 중에서 사회적 기업이 또 리드하는 업체들도 꽤 들어와 있습니다. 뭐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을 모아서 온라인으로 상품화를 시키는 지역 온라인 마켓을 운영하겠다는 협업체들, 그리고 반려견 페스티벌을 하겠다는 협업체, 그리고 벽화를 통해서 골목 문화를 개선하겠다는 협업체, 이런 사회적 기업들도 많이 있고요. 지역 자원 공유를 통해서 하는 경우에는 웨딩드레스랑 종로 5, 6가에 있는 웨딩드레스랑 웨딩 용품들을 이렇게 공유하고 자원을 공유하는 형태로 활용을 해서 공동 홍보하고 해서 이제 그쪽에 조합을 만들어서 운영하시겠다는 협업체들도 있고, 그리고 북촌에 있는 아주 소소한 가게들의 공방들을 모아서 그 지도도 만들고 골목상권 활성화를 시켜보고 간판도 바꾸고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협업체들도 있습니다. 또 저희가 또 자랑할 만한 협업체가 또 뭐가 있나 또 생각해봤는데, 저희가 이미 지역에서 소상공인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던 조직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 협동조합들을 통해서 들어오신 분들이 꽤 많았고, 그래서 이미 코디네이터 교육과 이미 뭐 100여 명의 이제 기업 100여 개의 소상공인들을 모집해서 그런 코디네이터 교육과 온라인 시스템을 마련하고 계시는 분들도 이번에 저희랑 같이 함께하게 돼서 저희도 이제 많이 배우고 서로 또 협업체들한테도 배우고 저희도 그걸 또 전파하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용산 전자상가에 있는 또 그런 오래된 나이 많이 드신 그런 이제 소상공인들을 또 모아서 또 배달과 그리고 홍보, 온라인 마켓을 하겠다는 이런 다양한 협업체들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아까 전에 저희 그 지역지원기관에서 말씀해주신 다양한 그런 지역 차원에서의 고민을 저희는 깊이 못했지만 저희가 이제 같이 아까 마지막에 발표해주신 관악 대표님 말씀처럼
같이 자원을 연계하고 서로 돕고 그래서 이게 서울시 전체의 지역 소상공인들이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분야를 찾아낼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온오프로 많은 시간을 들여서 다 같이 했고요. 거의 다 온라인으로 발표는 안 하셔도 다 연결되어서 우리 이 지역 간담회가 잘 진행이 되었습니다. 시간을 다 내주시고 이렇게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다 해주신 이야기들은 사실 이야기로 남지 않게끔 또 간담회 마치는 자리에 좀 의미 있는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